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유명한 4명의 예언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2026년의 오늘과 그 이후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 4사람은 서로 다른 4개의 세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읽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언을 함께 모아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핵심만 살펴보면 놀랍게도 모두 같은 시기와 같은 주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명의 예언자를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서로 수백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4개의 목소리를 연결해 4개의 이름, 4개의 열쇠로 하나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핏빛 역병, 7함대, 7달, 7권력의 대치 예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2사람 가운데 1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6세기 프랑스의 의사로 백시연집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훗날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일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역사 속 여러 사건들과 맞아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부상, 9.11 테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건들이 자주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의사가 어떻게 예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유럽에서 발생했던 한 차례의 대역병에서 시작됩니다. 그 대역병 속에서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쌓여있는 거리를 지나고 도시 전체가 역병으로 초토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곳곳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 미래의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의 시기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는 몇 가지 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예언들은 마치 봉인된 것처럼 숨겨져 있다가 오늘의 시대에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피를 머금은 바람을 언급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묘사에 따르면 2026년 인류는 더 큰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역병이 나타나고 비에는 마치 피가 섞여 있는 듯하다. 이 역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호흡을 통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도시는 적막에 잠기고 사람들은 창문을 굳게 닫은 채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제3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황금시대를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에는 7개의 권력이 서로 대치한다. 그리고 서방 세력의 쇠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현대의 일부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특정 시구를 2026년과 연결시키며 이 시기를 세계적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시구 가운데 7달 동안의 전쟁, 사람들은 사악함 속에서 죽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두고 약 7개월 동안 지속되는 세계적 충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그는 동서간의 대립을 언급하며 동쪽에서 세 갈래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서쪽은 침묵 속에서 빛을 잃는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를 권력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혹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경쟁 속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바다에서의 충돌입니다. 책의 제7절 26행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등장합니다. 7척의 배가 서로를 둘러싸고 치명적인 전쟁이 폭발할 것이다. 바다에는 조용히 해저에 누워있는 기계들이 있고 그 기계들은 시면 속에서 텅 빈 빛을 깜박이며 움직인다. 그것은 적이 일으킨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어떤 배들은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이 구절은 종종 해상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얽혀있는 남중국해와 태평양 지역의 해상 갈등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해당 해역의 섬과 암초 해역에 대해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나라를 상징적으로 7척의 배라고 부르며 이 지역에서 해상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는 전쟁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의 재탄생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시에서는 전쟁과 큰 재난 이후에 빛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또한 별들이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란 일부 해석에서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혹은 수행과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류는 더 나은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후 세계는 토성이 다스리는 긴 평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 시기에는 땅이 평화롭게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인류는 심지어 동물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묘사됩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를 텔레파시와 같은 교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황금시대는 단순히 전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류 의식 전체의 상승과 함께 찾아온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에서는 인류가 우주의 진정한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며 물질적 결핍과 이기심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우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사람의 품성, 도덕성, 그리고 의식의 차원까지 모두 높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매우 파괴적인 인물이 나타나 약 25년에서 27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넷째, 그는 태양의 이상현상을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이 지구를 강하게 달구어 강물이 끓어오르고 심지어 물고기까지 익을 정도가 된다고 묘사됩니다. 다섯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입니다. 하늘의 빛이 시속 약 25,000km의 속도로 지상으로 떨어지고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러한 장면을 본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 프랑스에서 약 4,000km 떨어진 불가리아에서 한 눈먼 여성이 거의 비슷한 환상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방엘리아,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바바방가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보았다고 전해지는 장면들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기이한 태양, 인공역병, 그리고 강대국 전쟁. 바바방가는 1911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한 강력한 모래폭풍에 휘말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뒤에는 모래와 자갈에 파묻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사고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녀는 텅 빈 듯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웃들만 찾아왔지만 곧 불가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정치인, 장군들까지 그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KGB와 미국 CIA에도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그녀를 전략적 자산으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 사는 한 시각장애 노인이 두 초강대국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예언이 여러 번 현실과 맞아떨어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스탈린의 죽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의 해체, 그리고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 사건 등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바방가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전에 남긴 예언은 5,000개가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 예언들은 매우 긴 시간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서기 5079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네, 바로 5079년까지입니다. 시간을 오늘날로 옮겨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의 움직임이 매우 기이해질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중대한 기후재난, 지도를 바꿀 정도의 큰 지진, 유럽 경제의 심각한 위기, 동유럽 지역에서의 갈등 격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의 사용,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바바방가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언급했고 반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수중 자율 무인 기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4세기의 시간을 사이에 둔 두 예언자가 마치 같은 군사기술 혁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바방가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남긴 단편적인 예언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시간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를 전 세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유럽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여 그 결과 해당 대륙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기반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해석에서는 이 충돌이 2026년에 이르러 어떤 형태로든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대립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류가 단계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8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여 황금시대의 물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며 또한 금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2130년에는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아 인류가 해저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인류는 문명 간 협력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84년에는 자연이 스스로의 회복을 완성하게 되며 인류는 지구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자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태국의 예언가 플라이가 말했던 실험실에서 비롯된 대역병에 대한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피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대역병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두 예언자의 말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전해졌음에도 놀랍게도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인물 역시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 인물은 어쩌면 가장 기이한 예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잠든 상태에서 미래를 예견했다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이른바 잠자는 예언자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사진사이자 사업가였으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예측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케이시는 일종의 최면 상태 혹은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그는 의학, 역사, 미래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기이한 점은 그가 깨어난 뒤에는 자신이 방금 했던 말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에드가 케이시는 1만 4천 건이 넘는 기록된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눈이 흐릿한 상태로 중얼거리듯 말을 이어갔고 곁에 있던 비서가 그의 말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들 가운데 많은 내용이 의학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 진단 결과는 실제 의사들의 확인을 통해 맞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19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시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구의 양극에서 한때 차가웠던 지역이 따뜻해지고 원래 따뜻했던 지역은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위치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극점 이동이라는 개념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캐나다 북극의 자기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지구 규모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대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해안 지역의 대규모 홍수, 대륙을 갈라놓을 정도의 지진, 그리고 지중해, 캘리포니아, 사하라 사막이 바다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로부터 비롯될 것이라고 그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3명의 예언자, 서로 다른 세기에서 살았던 3사람은 모두 태양을 바라보았고 같은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충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가 거대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휘말리게 되는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가칭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인류의 이기적인 행동이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류가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전 세계적인 갈등과 투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시각에서 미래의 구원은 서방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케이시는 한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논술을 남겼습니다. 세계 희망의 근원은 장차 러시아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 세계가 진정하고 순수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영적 진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영적 힘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이 전 세계를 평화와 이해의 시대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은 보편적인 영적 각성 또는 대동사상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이미 중국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반드시 중공이라는 사교 조직이 해체된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바바 반가, 에드가 케이시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어둠이 지나간 뒤에는 빛의 황금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우연이 겹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 중세시대의 영국으로 가면 또 한 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발언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른바 마녀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쉽튼 부인이며 그녀의 본명은 우르술라 사우스였습니다. 1488년 우르술라 사우스는 영국의 한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흉하고 기형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으며 우르술라는 악마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공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녀를 찾아와 질문을 했고 여러 지역의 왕들 또한 비밀리에 사자를 영국으로 보내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녀를 감시하면서 그녀를 화형에 처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를 불태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예언이 너무 유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시의 형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말이 없는 마차가 세상을 재난으로 뒤덮을 것이다. 이는 흔히 자동차와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둘러싸며 눈 깜짝할 사이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인터넷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속에서 걸어다니고 하늘에서는 새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잠수함과 비행기로 해석됩니다. 또한 쇠가 물 위에 떠다니며 마치 나무처럼 쉽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거대한 철제 선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시대의 종말에 관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배가 물속에서 항해하고 인간이 하늘의 새를 뛰어넘어 날게 될 때 세계의 절반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 후 불의 용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갈 것인데 이것은 용이 6번째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바다는 끓어오르고 대지는 가라앉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류는 공포에 떨며 이 6번째 사자에 의해 크게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의 꼬리에 담긴 힘이 모두 소진될 때 세상은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3번의 전쟁이 세상을 휩쓸 것이며 각각의 전쟁은 이전보다 더 길고 더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 3번의 전쟁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싹트기 시작한 제3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르술라 사우스는 또한 동방인에 관한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황인종은 거대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힘은 그들과 한 침상에서 함께 잠드는 거대한 곰에게서 나온다. 예언 연구 분야에서는 이 거대한 곰을 일반적으로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전략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동맹이 세계 권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켜 결국 서방의 사자와의 최종 대결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난 이후에는 인류의 수가 매우 줄어들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술라 사우스는 이러한 거대한 혼란이 지난 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전쟁을 강제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비록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4명의 예언자가 한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4가지 목소리가 서로 교차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곧 다가오고 있으며 거대한 사건이 곧 일어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기후 변화, 재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돌 이후에 찾아오는 황금 시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르술라 사우스, 에드가 케이시,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보면 이전에 어떤 전쟁과 재난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공통된 종착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종착점은 바로 황금시대 또는 영적 각성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르술라 사우스는 불의 용이 지구를 휩쓸고 전쟁이 강제로 끝난 뒤 살아남은 인류가 자연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육지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땅은 매우 비옥하여 현대의 화학약품이 없어도 풍부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류가 두 번째 시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암시에 따르면 살아남은 인류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언어에 의존해 소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전쟁의 근본 원인인 상호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황금 시대에 인류가 아틀란티스 시대의 에너지 수정 기술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청정하고 무한하며 파괴적이지 않은 에너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자비와 정의 정신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는 사고의 흐름을 대신하여 세계 문명의 기본 정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노스트라다무스는 충돌 이후 헤르메스의 아들 또는 위대한 군주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약 1000년 동안 유지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인 종교 간의 장벽은 사라지고 인류는 하나의 통합된 우주관을 형성하게 되어 더 이상 교리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